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대우건설 오늘도 보면은 오전장이 엄청 강했어요. 무려 시가가 6%까지 떴었고, 고점도 뭐 13%까지 올렸으니까 거의 직전 고점까지 한번 더 올려줬죠. 그래서 그냥 이 돌파라는 것도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했습니다. 물론 결국에는 밀리긴 했지만, 그리고 또 이 밀리니까 어때요? 또 아래에서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정말 돈이 쏠린 종목이긴 하다. 그러니까 강하긴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대우건설을 일단 이 고점 라인에서죠. 이 19,750원. 그러니까 19,000 이 넘어가는 꼭다리에서 일단 이 과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고, 그리고 저는 이 전략 매도를 해야 한다고,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. 보시면은 이제 3일 전 영상에서 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. 조회수도 8,400회. 조회도 엄청나게 찍혔는데, 자, 지금만 보면 계좌 녹는다. 대우건설 저는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이제 19,300원 라인 때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게 내용 짧게 보자고요. 9,200원 이하로 마감을 해서 월요일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면은 정말 초과열인 상단에도 터치를 할 수 있긴 있어요. 하지만 이 과열 밴드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?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지 여기를 매수에 대한 자리로 활용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. 과열에서는 조정이 발생하잖아요. 자, 그런데 딱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과거의 로봇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로봇주들 광기 상승을 보였을 때 그때 전부 올라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. 그렇죠? 과열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, 그러면서 영상을 올려줬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과열 밴드에 왔다. 그죠? 그래서 이 다음날 좀 더 올라가더라도 초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,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바로 그 초과열이 나오면서 엄청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. 매도가 나왔죠. 뭐 로봇주들과도 비교를 했는데, 물론 이제 성격은 다릅니다. 뭐 로봇주들은 이 광기에서 꺾이는 차트지만,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과열이 나오더라도, 조정포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이런 재료는 있어요. 그건 물론 다르다.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의 과열은 명확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저는 변함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오늘도 뭐 오늘 시초가 좋았고 뭐 탄력 좋았죠. 오히려 한 번 더 매도할 기회를 준 게 아닌가. 자, 그래서 이 대우건설 일단 이 오늘 음봉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릴 건데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우건설은 지금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? 이 대응이 중요합니다. 대응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세력에게 좀 안 당하고 이 대응을 좀 할 수 있게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합니다. 원래 이 강한 종목들은, 특히 이 돈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. 수급이 강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단번에 밀리질 않아요. 왜? 이 고점에서는 이 물량을 넘겨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은 세력들이 해야 되는 게 이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. 고점에서. 그러니까 강하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개인들이 더 붙습니다. 여기서. 그래야 물량을 넘겨주죠. 그리고 오전에 이 순간적인 탄력 보셨죠? 엄청 강한 수급. 왜냐면 그런 이 수급을 보여줘야지, 그래야 개인들이 어떤 뇌동매매를 하던가 그 수급에 더 붙어요.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속을 뻔했어요. 더 가는 줄 알고. 그래서 와, 이거 나 틀려버렸나? 고점이 잘못 찍은 거 아니야? 이 생각했습니다. 근데 여전히 고점 라인 때 오더니 강한 매도가 떨어지더라. 그러니까 이 봉을 보면 어떤 봉이 되냐면, 고점에서 이렇게 쳤죠. 급락이 나왔어요. 그죠? 시가를 고점을 찍었어요. 밀렸어요. 오늘 장중에 또 강하게 반등 나왔죠. 근데 이게 여기가 페이크라는 거죠. 고점을 못 높이고 강하게 밀렸죠. 뭡니까? 고점에서 발생하는 이 3단형의 패턴. 그래서 이 섬골 모양의 패턴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,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완성이 좀 되는 거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. 왜 첫 하락에 대한 반등은 강하다 이야기를 하면서,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. 꼬리를 달아줄 거예요. 꼬리. 자, 그럼 그때가 이 매수에 대한 시점이냐? 그건 아닙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건 하락을 발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죠. 하락이 위해 기술적 반등, 하락이 위해 기술적 반등. 그러니까 이 구간에 터치를 하면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단타 물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. 첫 하락이 나오더라도 매수에 대한 물량이 엄청나게 발생할 건데, 그 이제 고점을 못 높인다. 단타 물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. 딱 그 흐름이 나온 거죠. 이날 음봉에서 매수하면서 이 고점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수급을 보이지만 고점을 못 높이면서 하락을 하는.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이거에 이제 속지 말라는 거였어요. 강반등이 나올 때. 여기는 지금도 이 보유자들이 대응을 하는 영역이죠. 그죠? 신규에 대한 매수 자리는 아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그리고 오늘 이 매도가 나온 타이밍을 보시면, 대우건설이 물론 이 원자력발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이 마지막에 대한 상승은 어떤 게 됐습니까?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조정이 강하게 났을 때, 어떻게 보면 해지성으로 마지막에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해지성 종목으로. 그것도 대장격으로. 근데 이제 어제 이 트럼프가 말을 하면서 타코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?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죠. 시가부터.
근데 얘네도 시가가 뛰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? 오히려 얘네들은 밀렸어요. 그죠? 종가상으로 밀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반등의 가능성이 커지면은 얘네들은 일단 이 마지막 상승 부분에 대한 조정판은 나올 수가 있다. 이거는 해지성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원자력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는 해지성이니까.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과열 라인에서 나오는 생각보다 강한 조정, 그걸 이야기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캔들을 봐도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3거래일째 계속 이 돌파 시도를 하는 건데 결국 이 돌파에 대한 실패가 나오면 나오는 게 이 실망 매물이잖아요. 차익 매물. 그게 이제 약간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이 11선을 키스하러 간다.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과정이다. 조정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횡보를 할 거고 그럼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여기가 맥점이 될 수 있죠. 그죠? 이 기간 조정만 나온다고 하면 근데 가격 조정이 나올 경우 생각보다 센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. 그럼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만약에 좀 더 이제 음봉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제 중요한 가격은 보통 이제 이런 이 저점 자리들 이러한 이제 저점 자리들이 될 건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. 정말 센 종목이라고 하면 이 저점 라인대에서 이 11선이 올라온 과정 속에서 음봉이 하나 떨어지지만 약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여기서 이제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?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. 근데 그것도 이제 무시되고 이탈이 되면은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라인들을 일단 저는 좀 중점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빠르게 반등을 하느냐? 그건 아닐 거예요. 상승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리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조정의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.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뭐 빠르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한 템포 천천히 아시겠어요? 천천히 보면서 조정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충분히 왜냐면 첫 조정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. 아직은 A, B, C의 조정인지 뭐 이런 식으로 W를 그리면서 올라올지 이거를 확인하는 구간이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도 뭐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뭐 영상을 지금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실시간 타점이 좀 필요하신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지금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자면 지금 이제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는 것처럼 결국 이 트럼프의 속내를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도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한 그 큰 그림은 일단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서 다시 얘가 민심을 좀 잡아둬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6개월을 좀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.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다음 행보를 좀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죠.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에 대한 행보를 다음에는 이 대북주 북한과에 대한 이 연결 여기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이미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 조정 라인에서 아마 그 종목들 좀 이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. 항상 이런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이 과열을 만드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땐 딱 지금 시기가 맞거든요.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 주세요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
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
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,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